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하고 비대면의 어떤 강좌를 통해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이제 기말고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그에 대해서 다시 컨펌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말고사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죠? 7월 1일 날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보는 거로다가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우리 학년대표 맞죠? 네. 예. 거기에 여러분들의 좀 더 공정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날, 예? 2일 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요일 날 시험 보고서 되면 주말상 답안에 대해서 그 1대1 또 되면 그 평가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을 좀 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쓴 거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치고서 곧바로 화상 답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많이 5분은 너무 기니까요. 짤막하게 한 2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이면 그렇죠? 여러분들 몇 명이죠? 60명이죠? 62에 약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여러분 출석부 순서 있죠, 그죠? 출석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예,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 학생들을 명수를 출석부 번호대로 좀 끊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2분 정도 되니까 한 5명씩 끊으면 어떨까요? 네,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그래요. 일단은 네. 약간 딜레이 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내가 한 명씩 입장을 시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전체 입장됐죠,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거에 대해 물어볼 거냐면 여러분이 쓴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예? 여러분들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교수님 이런 거 맞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뭐 출석부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뭐 4시 10분에 들어오고 20번부터 40번까지는 4시 30분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제가 그 시험 끝나고서 곧바로 예? 그 리스트업을 예, 시킬게요. 미리 네, 공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입장을 하더라도 뭐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쪽에 우리 얘기하는 데는 못 들어와요. 근데 대기를 시킬 거예요. 알죠? 대기실이 따로 입장해서 대기실을 마련할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출석 번호에 1번, 2번 자기가 입장할 때 1번 누구 이렇게 그걸 해주셔야 돼요. 알죠? 예, 아시겠죠? 여러분 출석 번호 그 순서 있죠? 그죠? 아마 그거는 제가 리스트업을 할게요. 출석 번호 1, 2, 3, 4 해서 예를 들어서 60 몇 번까지 있으니까 63번 누구, 62번 몇 번. 그럼 내가 그거에 따라서 딱딱 입장을 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5분 정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2분 정도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쓴 거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딱 끝나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서 곧바로 공지를 할게요. 알죠? 그래서 그 곧바로 그 출석부 순서대로다가 한 여러분들이 이제 5명 정도 되면 한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죠? 아마 10분 정도라 해도 조그만 뭐 12,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시간에 딱딱딱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다 공지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룹 1번, 그룹 1, 아니면 출석부 몇 번 몇 번, 1번부터 5번까지 입장하시오. 그러면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뭐 일단 대면을 하면 상당히 문제 없는데 일단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 자기가 이해를 해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알죠? 그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알겠죠? 이거 질문은 여러분 쓴 거에 대해서 각각 모르는 사람 다 달라요. 알겠죠? 이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곧바로 아마 2시간 정도, 예? 아마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니까 여러분 출석부 순서를 제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각각의 몇 번에 반드시 입장할 때 1번 누구, 2번 몇 번 누구, 그걸 반드시 그런 이름으로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그냥 이미 어떤 이름 없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이 대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 가능합니다. 되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네, 휴대폰에 알겠습니다. 카메라 이용되죠, 그죠? 그걸 전부 녹화할 겁니다, 여러분. 그 녹화를 해갖고서 만약에 그 동일 인물이 다른 사람 거 데이터를 치고 들어왔다면 그 두 사람은 다 간점이, 그 빵점입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얼굴이 나와야 돼요.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저하고 대면을 할 겁니다. 알겠죠? 비대면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뭐 카메라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되면 휴대폰 꼭 그걸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 최소 2분 이내에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그 줌 화상을 통한 어떤 뭐 답안에 대한 설명이 참석을 안 하면 그 학생은 50% 감점입니다. 알죠? 점수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기 시험에 본 거에 대해서 50점 감점입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공지를 할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어떤 학생은 노력도 안 하고서 점수를 또 얻어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 장치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좀 이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끝나고서 곧바로 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룹을 질 거야. 알죠? 60, 한 3명 정도 되니까 한 5명씩 그룹을 질게요. 알겠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장할 때는
답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은 뭐냐? 번호 1번 이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홍길동.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꼭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뭡니까? 본인 얼굴 나와야 함.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인 얼굴이 안 나오면 그거는 패스 시킬 겁니다. 알죠? 시험 되면 주마상에 대해서 그거에 참가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꼭 순번대로 쭉 할 겁니다. 그럼 이거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좀 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수정을 해나갈 겁니다. 오케이?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룹을 짓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룹을 짜서 여러분이 시험에 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뭡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죠?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답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 달라요. 내가 어떤 답을 줄 건 아닙니다. 알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방 말한 우리 학생인 것처럼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시험을 보고서 곧바로 우리가 주마상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얼굴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없죠? 질문 없죠? 자, 없으니까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전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란 우리가 직류 DC-DC 컨버터, 우리가 DC 컨버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절연형, 비절연형과 우리 절연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절연형은 이처럼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비절연형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이 카페트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여기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 설명할 강압형 컨버터에서 우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승합형 그리고 승강압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다가 인버터 즉 DC에서 AC로 바꾸는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서 원래는 이게 전력전자라는 것은 전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DC-DC 컨버터라는 부분을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마 강압 컨버터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승합형, 승강합형은 일반적인 어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키겠습니다. 알겠죠? 자, 네.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 모드라고 해요. 스위치 모드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형과 스위치 모드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전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다 구성된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선형 전압 변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죠? 이와 같이 된 것을 우리가 스위치 모드라고 해요. 뭐냐? 이와 같이 스위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모드라고 해요. 스위치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전압을 변환시키고, 이거는 단지 어떤 선형, 어떤 저항 값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 출력 값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 알다시피 뭡니까? 전압 분배의 법칙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압이 입력 전압이 구불투면 이 저항값에 의해서 각각 전압이 분배가 돼요. 그죠? 9볼트니까 이거는 6볼트가 되고 이거는 3볼트로다가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다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처럼 출력 전압을 이처럼 우리가 3볼트로 가져오는데 6볼트는 뭘로다 발산합니까? 우리가 저항을 통해서 이것이 열 에너지로다가 발산을 해요. 그럼 열 에너지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야?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볼트를 내는데 6볼트는 라는 부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열로 다 발산시켜버리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율이 몇 퍼센트일까? 효율이 33%가 안 됩니다. 그 66%는 뭐죠? 열로다가 우리가 발산을 해요. 그죠?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스위치 모드, 즉 스위칭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3볼트를 끄집어내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어떤 스위칭 모드에서 예? 이 부분에서 요만큼만 온 시키고 이거는 오프 시켜요. 온과 오프를 시키면 요 3분의 1만큼 하면 이게 3볼트가 나오고 요거는 우리가 6볼트가 나와요. 알죠? 그러면 이게 70% 오프되고 이거는 30%를 스위치를 온을 시키면 이만큼이 어떤 전압이 평균치가 있어요. 요게 3볼트가 되버립니다. 어떤 평균치를 하면 이 3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위치의 어떤 조작, 이처럼 스위치 조작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TS라고 해요. 한 주기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주기에서 요만큼 온시키고 여기만큼 오프시키는 경우를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면 PWM이라고 합니다. 알죠? PWM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입력해서 출력으로다가 전달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위치 모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력 변환 시스템은 뭡니까? 스위치 모드 전력 변환 시스템이에요. 스위치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전력을 우리가 변환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해됐죠? 이와 같이 우리가 스위치를 통해서 하면 에너지가 이게 9볼트지만 이 3볼트를 내보내더라도 효율은 100%입니다. 얼마? 이거는 효율은 100%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의 어떤 분배의 법칙을 통해서 얘기하면 효율이 0%에서 우리가 100% 각각 달라요. 출력 전압이 레벨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형 이와 같이 저항의 어떤 전압 분배의 시스템은 효율이 어떤 부하의 출력의 값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스위치 모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거에 상관없이 효율은 항상 100%입니다. 이거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아마 이런 부분은 어쩌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뭐라고요? 있습니다. 알죠? 오케이. 자,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DC-DC 컨버터, 즉 직류를 직류, 어떤 전력 변환 시스템의 어떤 기본 원리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선형으로 다 한 경우는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뭡니까? 출력의 레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어떤 경우 효율이 100%일 수 있고 어떤 건 에너지 효율이 0%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스위칭 모드를 하는 경우는 이상적인 스위칭 소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효율은 거의 100%이지만 우리가 스위칭 손실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위칭 소자가 턴온, 턴오프 할 때 그때 전압과 전류의 값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스위칭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오드처럼 우리가 스위칭이 온이 되더라도 거기 안에는 저항값이 있어요. 온 저항이라고 해요. 뭐라고? 온 저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온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그때 뭡니까? R, I 자승이 되죠. 예. 그래서 R 온이 되고 I 온 자승이 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손실이 됩니다.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도통 손실이라고 해요. 아셨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통 손실이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소자가 이상적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상적이 않은 경우에는 스위칭 소자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턴온과 턴오프의 손실은 우리가 뭡니까? 스위칭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죠? 이것도 손실이 또 커져요.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어떤 스위칭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도통 손실, 우리가 다이오드도 뭐죠? 이처럼 도통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뭡니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R-ON의 다이오드의 그 저항값이 돼요. 그래서 이때 전류가 이처럼 ID가 흘리면 그러면 ID 자승 R-ON 의 다이오드. 요게 뭡니까? PD의 로스가 돼버려요. 맞죠? 이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다이오드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이오드 자체에 보면 실제로 이상적인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저항은 0이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0.7V라는 전압이 걸리죠. 왜 걸리겠습니까? 거기에 내부에 온이 됐을 때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왜안가? 잠깐만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뭐야? 이것과 이건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가변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선형의 징유전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이 부분에 잠깐만. 근데 이거 같은 거 어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출력을 낼 때 이 부분을 스위치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PWM이라고 합니다. 알죠? PWM 뭐라고요? PW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3V를 내고 싶고 10V를 3V를 내고 싶다 하면 요 주기가 있어요. 요게 TS라고 하는데 요게 어때? 30% 온이 되고 요거는 70%를 업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여기에 출력 3V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PWM 제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했죠? T라고 놨습니다. 그죠? 이 T라는 것은 스위칭 주파수예요. 우리의 T라는 것은 다시 나면 뭐야? T분의 1은 얼마야? 우리가 FSW라고 합니다. 스위칭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IGBT나 모스FT는 스위칭 주파수가 기본적으로 10km 이상이에요. 어떤 경우는 100km도 돼요. 몇 킬로요? 10kHz. 그러면 상당히 빠른 거죠. 뚝딱뚝딱 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kHz가. 알겠죠? 이런 부분을 빨리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면 우리가 3V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전압이 나온 부분을 이렇게 했던 부분을 뭡니까? 우리가 콘덴서 여기다가 뭡니까? C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평안화되죠. 그죠? 전압을 평안화시킵니다. 뭘 집어넣습니까? C를 집어넣어서 평안화시킵니다. 예? 필터 C를 집어넣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출력점은 우리가 평균값으로다 우리가 계산된 겁니다. 뭐라고? 평균값. 평균 레벨이 얼마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평균값은 커패시터를 이용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티비를 우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온의 비중을 얼마 하고 어플을 얼마 할 거냐. 그래서 온의 비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뭐라면 듀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듀티비라고 해요. 듀티비. 알죠? 듀티비는 0에서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0에서 10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0에서 100%까지. 예? 요걸 우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듀티비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PWM 얘기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스위치 모드를 통한 직류 전력 변환 회로는 어떤 그 스위치 소자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은 우리가 스위칭 손실이 없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스위칭 효율은 100%입니다. 효율은 100%. 손실이 없다고 할 경우에.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 그 뭐야? 여러분 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부분은 뭐야?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디 제 어떤 책 쓴 거에서 일부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직류진유 DC-DC 컨버터, 우리가 DC-DC 컨버터를 합니다. DC-DC 전력 변환 시스템, 즉 DC 컨버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스위칭 소자와 L만 가지고서 다양한 우리가 승합형, 강합형, 그리고 강합형, 승합형, 그리고 승강합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강합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텝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스텝 다운으로서 출력이 입력보다 항상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 출력 값은 0에서 V 인만큼 나와요. 맞죠? 그래서 승합형은 항상 입력보다 커요. 그래서 출력 값은 V 인보다 항상 크게 나옵니다. 맞죠? V 인보다 항상 크게 나옵니다. 출력은. 맞죠? 그리고 승강합형은 강합형과 이거는 스텝 업이라고, 이거는 스텝 다운 그리고 업이라고 합니다. 알죠? 스텝 다운 업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듀티비를 이용합니다. 듀티를 0.5를 기준해서 이하인 경우는 스텝 다운, 0.5 이상인 경우는 스텝 업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듀티 도통률을 우리가 0.5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이 부분이에요. 알겠죠? 요게 그러면 우리가 강합형인 경우에는 뭐야? 0에서 입력까지 나오죠. 이와 같은 관계를 해요. 듀티비가 1인 경우는 그대로 뭐야? 입력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합형인 경우에는 어때? 여기서 시작합니다. 항상 얘부터 크고 이런 비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가집니다. 알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무한대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무한대를 가지지 않아요. 이상적인 경우는 무한의 그 승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실제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알죠? 실제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뭐야? 우리가 승강합형이야. 승강합형 듀티비가 얼마? 기준했죠? 0.5죠. 그러면 듀티비가 0.5 긴 경우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0.5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강합형으로다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0.5보다 크면 이처럼 승합형으로다가 작동을 해요. 이 흐름 자체가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싹 지울게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입니다. 맞죠? 구성을 U, V, W 있고, 그리고 스위칭 소자 있고, 다이오드 있고, 그리고 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처럼 우리가 스위칭 소자와 다이오드와 L을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강압형이 될 수 있고 승합형이 될 수 있고 승가합형이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한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식적인 부분보다는 동작 원리를 먼저 이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 요걸 강의해서 왜 이 부분이 강압형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승합형이 되고 이 부분이 왜 승강합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력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처럼 여기서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U와 우리가 V라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 부분 히로그 구성이 이렇게 예? 그리고 스위칭 소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L이 있고 예? 연결되고 다이오드 연결되고 이런 형태로다가 구성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한류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위치가 온 상태인 경우에는 요 노란 거 있죠, 그죠? 이 노란 것처럼 이처럼 에너지 흐름이 가져요. 맞죠? 이와 같은 에너지 흐름을 갖다가 스위치가 오프 됐어요. 이게 딱 끊겼어요. 이것처럼 스위치가 이처럼 끊기면 뭡니까? 아까는 에너지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끊김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끊김으로써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흐름을 갖습니다. 뭐가 여기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류 다이오드입니다. 한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 에너지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출력 전압을 우리가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러면 이 저장된 부분이 입력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알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이 양단에 걸린 어떤 LE된 에너지가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 만큼 에너지가 저장된 만큼 방출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강압형으로 다 작동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에너지 흐름이 이처럼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렇게 갔다가 스위치가 오프되면 이렇게 돼서 이쪽에 에너지가 이쪽에 출력으로다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 잠깐만요. 우리 한 학생이 질문이 왔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우리 한 학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한 학생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LA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게 배터리에 충전 에너지가 방출된 거랑 비슷한 의미인가요?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L은 배터리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 배터리하고 좀 달라요. 알죠? 이거는 우리가 뭘 얘기했으면
플라이휠이라는 게 아시죠? 플라이휠. 이 플라이휠이라는 것은 이런 도는 것에서 계속 돌면 계속 돌게끔 돼 있죠. 잠깐만. 그 여러분들이 이 플라이휠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L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자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다시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디서 그러면 요걸 얘기를 합시다. 아셨죠? 우리 학생이 잘 질문을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우리가 학생이 말하는 요 커패시티 있죠, 그죠? 요 별도의 커패시티가 있습니다. 이 커패시티 역할하고 이거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한 학생이 말한 요 커패시티라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은 일단은 요 그림에서 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면 스위치를 ON 시키면 이처럼 뭡니까? 이런 그림을 갖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부하에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이 부분이 이 커패시티에 충전하고 또 부하에도 공급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I1은 IC 플러스 I2라고 합시다. 알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스위치를 ON을 시켰을 때. 그래서 ON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에너지를 여기에 저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C에도 저장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하에도 공급을 해줘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프 시켰어요. 맞죠? 이제 오프 시켰으면 이 부분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에너지 하고 이 부분의 에너지가 뭡니까? 이처럼 가고 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맞죠? 흐름이.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뭡니까? 네? 0이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C에 있는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공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I1은 네? IC의 어떤 극성이 바뀌어요. 그죠? 마이너스라는 C로 바뀌고 플러스 I2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0이 되면 또 하나는 IC는 뭡니까? I2가 되버리죠. 그죠?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다가 유지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L에 있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른 다음에 하면 이 부분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는 뭔가 이것과 이거의 전이차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만약 이 전이가 이것보다 높으면 이쪽에 흐르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낮기 때문에 뭡니까? 이쪽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인덕터가 빨리 방전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L의 인덕터를 얼마만큼 용량을 큰 값을 만약에 L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한대로 흘리면 계속해서 이 전류는 계속 흘러요. 그죠?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 L의 값이 무한대의 값이냐면 아니면 0.1
뭐 마이크로 헬리냐, 그리고 뭐 10mm 헬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죠? 그 값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방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학생이 더 빨리 방정돼 버리냐, L, 그거는 L의 값이 아주 작으면 곧바로 우리 방정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장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아셨죠? 우리 질문한 학생 알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은 우리가 강압형 어떤 모든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부하가 L인 경우 그런 거 얘기했죠. 그죠? 그걸 이해했으면 이것도 곧바로 그걸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이 잘 질문했어요. 그래서 C는 뭡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만약에 그 부분이 전이차가 더 크면, C에 있는 전이차가 더 크면 C에 있는 부분이 방출을 합니다. 맞죠? 그때 C로부터 또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L에 있는 에너지가 I, L이 0이다. 그러면 결과는 없죠? 이것도 연결이 안 된 거야. 그죠? 이것도 다 끊기고 결과는 요 회로만 남습니다. 그러면 뭐야?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부하에 공급하는 형태로다가 구성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식적인 부분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어떤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전력 전자라는 부분이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다,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전기기사, 공사기사 준비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실기, 여러분 2차 실기죠, 그죠? 실기에는 아마 전력전자라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어떤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강압형이라는 부분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 그리고 이와 같은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강압형을 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금방 L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라이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플라이힐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막 연구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결국은 플라이힐이 계속해서 도니까 그 간성이 크면 계속해서 돌고자 하는 부분을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뭐니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 원리가 그 플라이 휠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L은 플라이 휠과 같은 어떤 원리와 비슷하고, 여러분 간성의 법칙 있죠, 그죠? 뉴턴의 간성의 법칙하고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자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근데 그 부분이 그 간성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
그 가능성은 제로가 되죠. 그죠? 그 L에 대한 어떤 자기 에너지가 뭡니까? 전기 에너지로다가 부하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인다면 전력전자는 재밌다고 이런 하는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데요. 아마 4시, 아니 5시 40분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어떤 수식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한테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왜냐면 어떤 부분에 수식적인 부분 나와 있어도 여러분 어떤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서 수식적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을 이용해서 하시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걸 우리 얘기해서 끝났어요. 그죠? 자, 이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승합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합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볼 수 있죠? W와 U의 관계. 이것과 뭐의 관계? U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요 소자를 다 연결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연결된 상태를 보면 연결시켜 봅시다. 알죠? 뭐 이렇게 연결되겠죠?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됐는지. 자, W가 입력이에요. 그럼 W가 입력이고 그리고 요게 L이 있죠. 그러면 L이 있죠. 그죠? 스위칭 소자가 뭐야? 이거에 대해서 병렬로 연결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오드가 어떻게 됐어요? 요거로 연결됐고 그리고 부하가 U로 다 연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보시면 우리가 잠깐만 지어서 미안합니다. 자, 동작을 보시면 여기에서 스위치를 ON을 시켰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ON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거는 V1은 뭐죠? L dt분의 di 이렇게 요 식이 성립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부분을 스위치를 오프시켰어요. 스위치를 오프시켰더니 예? 오프했더니 이 흐름이 어때요?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극성이 어떻게 이게 바뀌어요? 아까는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렌츠의 법칙에서 그죠?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부분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입력이 어떻게 돼요? 몇 개 있습니까? V1이라는 부분하고 뭐야? L dt분의 di라는 게 입력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만약에 저항이 있으면 플러스 R I가 돼버리죠. 이꼴 그죠? 이꼴 죄송합니다. 요게 이 부분이 di는 뭡니까? R I로 돼버려요. 그러면 입력이 몇 개입니까? V1에 요거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럼 출력은 뭡니까? 이것 플러스 이게 더 추가되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입력보다 항상 출력값이 이처럼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에 있는 에너지 플러스 입력 전원하고 합쳐갖고서 출력으로다가 우리가 내보내 줍니다. 이런 것을 승합형 컨버터라고 해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L을 이용했죠. 그죠? 이거는 도통할 때 뭡니까?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죠? 처음에 이 내부되는 거에다 요거에 에너지를 살짝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의 차이점, 즉 이와 같이 구성된 상태에서 어떤 입력과 출력을 어디다 놓고서 우리가 스위칭 소자, 다이오드, L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합형 컨버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L이 싱크로 됐다가 소스로 다 바뀐다는 거. 알죠? 에너지 공급원으로 다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승합형이라는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승합형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또 뒤에서 봅시다. 어떤 형태가 또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승합형 컨버터는 이처럼 또 거기에다가 C를 달아요. 알죠? 왜냐하면 흐르는 출력 값을 어떤 평하는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C를 커패시터를 다룹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내가 설명한 거에 어떤 동작 흐름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에너지가 당겨서 이 원은 L D분의 DI라고 IL로다가 놓읍시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 어때?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이 부분에 또 이렇게 가면서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같이 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이 IL은 IC 플러스 I2로 돼버려요. 전류 패턴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축적하고 어떤 경우는 이 부분에 부하를 공급해줍니다. 이거는 극성이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따라서 달라져요.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L에 있는 부분이 즉 IL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IL이 0이 되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 끊기고 이렇게 돼버려요. 커패시터를 통해서 부하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IL이 제로가 되면. 아시겠죠? 이쪽에 에너지가 공급을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L을 용량을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연속 모드냐 불연속 모드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L의 값을 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학생이 이제 커패시터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회생이라는 부분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기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동작의 어떤 모드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이오드는 뭡니까? 한류 다이오드의 특성이 있다는 사실. 알겠죠? 요 부분이야. 요게 한류 다이오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필터는 우리가 뭡니까? C 필터 있죠? 그죠? 그 에너지 효율은 기본적으로다가 강압형, 승합형 이런 모든 시스템은 승합형 스위치 모드를 한 거는 효율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스위칭 소자를 이용할 경우.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스위칭 손실을 고려하면 100%가 아니라 약 95% 정도 됩니다. 상당히 효율이 높아요. 95%에서 98%까지 올 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 효율을 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에서 또 W와 V를 봐요. W와 V 관계. 이것을 보시면 자, 이거에 연결된 부분을 연결하면 이런 부분이 되죠. 스위칭 소자 있고 L이 있고 그리고 다이오드 있고 이런 관계예요. 아셨죠?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이와 같은 어떤 토폴로지가 구성이 됩니다. 아셨죠? 이처럼 이와 같은 토폴로지가 구성됐을 때 이때 이것은 우리가 승강압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승강압형에서 보면 이처럼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했죠. 스위치를 ON을 시키면 이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에너지가 저장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버립니다. 극성이. 그러면 결국에는 V, E는 L, DT분의 D, I, L 이 어떤 수식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요. 자, 유지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이걸 업시켰어요. 알죠? 업시키면 이쪽에 극성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뀝니다. 이게 소스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방향을 봐요.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하니까 결과는 뭡니까? L, DT분의 DI는 뭡니까? R, I하고 똑같죠. 그죠? 이런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에너지를 우리가 입력의 만큼 저장을 해고서 그것보다 아니 여기에 L에 입력보다 적게 저장을 하면 이처럼 뭡니까? UTB에서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0.5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저장한 경우는 요거의 듀티비를 조절하면서 뭡니까? 강압형의 역할을 해요. 알죠? 그러나 듀티비를 0.5보다 크게 하면 뭡니까? 이거 더 크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처럼 듀티 여기 에너지를 입력보다 더 많이 저장을 시키면 뭡니까? 출력이 뭡니까? 이 에너지에서 더 큰 입력보다 더 큰 전압을 발생해서 승합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합형은 우리가 듀티비를 0.5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의해서 승강합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합형, 승합형, 승강합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네. 중요하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뭐 수식적인 것보다는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나간 것처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돼요? 인덕턴스라는 역할, 그리고 한류 다이오드라는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컨버터, 그죠? AC/DC 컨버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거기서도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덕턴스라는 부분, 그리고 한류 다이오드라는 부분을 수십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이와처럼 결국에는 뭔가 전력 변환 시스템, 이걸 전력 전자를 이해하려면 이와처럼 전류의 흐름을 이해하면 다 되지 않을까. 그 흐름에 따라서 모두가 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전압 전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압 전류 방정식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걸 도출을 해낼 수 있으면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얘기할 부분의 핵심적 부분이 이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원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수식적인 부분을 풀어나가면 돼요. 결국엔 수식적인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전압 전류 방정식이라는 것이 도출돼요. 그거 알고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내가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강압형 컨버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입력 전압에 대해서 이처럼 스위치 다이오드, 그리고 뭡니까? L을 놓고서 그 다음에 평활화시키긴, 전압을 평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C 커패시터를 달아요. 그 다음에 C 커패시터에 뭡니까? 거기다 우리가 부하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강압형 컨버터의 패턴입니다. 토폴로지라고 해요. 이런 것을 뭐냐면 뭐라고?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모터를 돌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터의 어떤 등가 회로를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DC 모터에 대해서 어떤 등가 회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DC 모터의 등가 회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체가 뭐냐면 DC 모터에 대한 등가 회로예요. 아시겠죠? 등가 회로가 바로 요거라 합시다. 알겠죠? 요 부분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 이 DC 모터의 우리가 속도 제어, 토크 제어를 하려면 이 부분에 전압을 가변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전압을 가변시키려면 뭡니까? 이처럼 강압형 컨버터죠. 이거 뭡니까? 뭐라고? 강압형 컨버터죠. 그러면 전압을 0에서 1D만큼 우리가 가변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형태의 피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처럼 스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 레벨을 아까 뭡니까? 우리 듀티를 이용해서 여기 0에서 1입니다. 그러면 전압 레벨이 이처럼 뭡니까?
ED만큼 전압 레벨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조절하면 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적용할지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속도를 우리가 모터를 제어하는데 이거에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LED 알죠? LED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할게요. LED를 이제 보시면, 이처럼 LED를 보시면 뭡니까?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LED, 그죠? 그러면 LED를 여기에 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뭐냐면 저항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알죠? 저항을 연결해서 이 부분에 VA라는 부분을 조절하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가 요 LED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LED가 꺼지게 하든지 아니면 켜지게 하면서도 밝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뭘 달냐면 C를 답니다. 알죠? 커패시터를 달아요. 알겠죠? 평활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LED라고 하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할지 알겠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우면 그게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응용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지, 응용도 모르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서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냥 점수 따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식을 배우면 이거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뭐 너무 어려운가 보다.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없네. 이거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40분까지만 좀 할게요. 아셨죠?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압형 컨버터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케이? 자. 어이구. 뭐야. 자, 이 부분이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가 됐고.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설명할게요. 내가 요 승합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강압형에 대해서는 개념을 일단 설명했습니다. 동작 원리 같은 거를 아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적용이 어디에 적용할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기본적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입력입니다. 입력, 출력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배터리입니다. 뭐라고요? 배터리예요. 이게 우리 전기 자동차의 회색 모드라고 하시면 돼요. 회색 모드. 회색 모드라는 것은 뭔가 아까는 이 부분이 뭡니까? 제너레이터를 이용합니다. 모터가 아니라 제너레이터.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서 싹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이제 희생이 돼요. 그러면 그 모터 자체가 제너레이터로 바뀌면서 이때 전압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이 배터리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시면 결국에는 이거에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결국에는 승합을 시키는 거죠. 이 배터리의 전압이 원래는 100V였는데 이거 오면 여기서 뭐 110V가 100이 뭐 110V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에다 충전하는 형태의 를 우리가 승합형 컨버터로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까 말한 요 스위치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를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에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스위치용 소자가 있고 이 부분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 줍시다. 아셨죠? 그리고 이 부분도 다이오드에 있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그래도 스위치가 있고 이 부분에 다이오드가 이처럼 있다고 얘기합시다. 아셨죠? 그래서 C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예? 이 부분이 승합형이니까 이게 배터리.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이처럼 구성되고 요게 M 아니면 G가 돼요. 알죠? M은 그 모터입니다. 아셨죠? 이와 같이 여기는 우리가 전압 여기는 E, D라 하고 여기는 E, M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모터를 우리가 전기장치를 구동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이쪽에 배터리 있는 에너지를 뭡니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죠. 그죠? 전류 흐름이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맞아 안 그래요? 그때는 요것과 스위칭 소자만 이용합니다. 알겠죠? 스위치는 오프 상태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스위치를 ON 시키면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되고 그리고 이걸 오프 시키면 뭐예요? 이 L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통해서 흘리죠.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뭡니까? 모터링 모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모터링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게 이제 희생 모드가 있어요. 그죠? 희생 모드는 이 부분이 에너지가 흐름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요거 스위칭을 이 스위칭 소자하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뭡니까? L에다가 저장해 갖고서 다시 오프 시켜 갖고서 그다음에 에너지가 요처럼 뭡니까? 승합을 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합니다. 이 전류의 흐름 이것과 오늘 하기가 힘드네. 그리고 전류의 흐름이 이와 같은 흐름이 두 가지 모드를 가죠. 이처럼 우리가 다이오드와 스위칭 소자를 우리가 역병렬로 연결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C를 양방향 컨버터라고 합니다. 알죠? 양방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떤 경우는 스위치를 에너지를 전환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동차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다가 양방향 에너지 흐름이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승합형을 맺는 스위치 다이오드 대신에 스위칭 소자 그리고 스위칭 소자 다이오드를 역병렬로 다 연결을 시키면 그게 승합형이 되고 승합형을 반대로 그걸 바꿔주면 강합형이 돼요. 그러니까 승합형과 강합형은 서로 뭐니까 서로 그 시스템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강합형과 승합형이 결정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합형, 승합형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런 에너지 흐름은 금방 설명했어요. 그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듀티비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L에 걸린 요 L에 걸린 VL의 어떤 평균값은 0이에요. 평균값. VL의 AVG는 0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VL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평균값은 0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기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출력을 내보내는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처럼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한 주기가 돼요. DT. T라는 주기가 되고 이때 이만큼을 우리가 DT라고 하고 요거는 1-D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전류가 이처럼 L의 값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델타 L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리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균치 이 L에 대해서 즉 평균치 I, L, AVG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 I, L이라는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말하는 요 값의 의미를 나타내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IL이면 요 부분이 돼요. 요게 I 미니멈, I 맥시멈의 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I 미니멈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죠? 0이 되는 경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I max와 I min은 이렇게 우리가 최대값 전류, 최소값 전류 이렇게 구분해요. 아시겠죠? 그에 따라서 코페스에 흐르는 전류가 이처럼 델타 IL만큼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위치 온 상태에서 스위치가 온, 그 다이오드 오프, 즉 이처럼 스위치가 온이 되고 여기 원래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오프된 상태라고 했을 때 그때 전압 전류 방정식을 세웁니다. 세우면 이와 같은 어떤 수식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알죠? 결국에는 이 VS 플러스 VL 네? 아니요, 이거 아니고 VS는 VL 플러스 VC 형태로다가 우리 구성이 돼요. 이걸 따지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VL이라는 것이 L DT분의 DI로다가 됐어요. 알겠죠?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작하면 이런 형태로 다 구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와 같은 수식적인 관계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도출 과정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식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어프 상태예요. 스위치가 어프인 경우는 이거 극성이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하면 이와 같은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어프 상태에 하면 이런 관계가 나와요. 이거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 결과는 두 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VO는 출력 VO는 duty 그리고 입력 VS 그러면 아까 수식적으로 말한 이런 관계죠. duty가 1이죠. 그죠? 요게 V out 그러면 V out와 VS 이 관계예요. 그러면 VS분의 VO는 요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duty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선형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요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런 부분에 어떤 두 가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제 요 부분은 잠깐만.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다른 건 안 내고요. 강압형 컨버터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여러분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 페이지 219부터 223까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 6-2 이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나가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과제물이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실제로 한번 용량을 설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처럼 용량이 주어졌을 때 스위칭 주파수를 얼마나 할 거냐 10kH다가 10kHz를 하고 그때 델타 IL 하고 그리고 I 미니멈을 연속으로 할 거냐 불연속으로 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듀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0.8로다가 설정합시다. 전격에서 듀티 0.8.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그래서 그 가제물로다가 제시를 할게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때 우리가 인덕턴스를 그때 계산합니다. 그래서 L 미니멈을 계산해요. L 미니멈. 그 다음에 몇 동률을 몇 퍼센트, 5%로 할 건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C를 구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처럼 스위칭 소자가 있고 그리고 L이 있고 이처럼 다이오드가 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 할 것은 L을 구해야 돼요. L이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L 미니멈을 구해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C를 구해야 돼요. 알죠? C는 맥동률 보고서 구합니다. 맥동률을 5%를 했을 때 C가 얼마나 오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져요. 먼저 이와 같은 용량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인덕턴스의 계산과 커패시턴스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압분 컨버터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이거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직류 교류의 전력 변환 시스템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DC를 우리가 AC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 학년 대표 네. 네, 교수님. 우리 동훈이 학생 네. 그 혹시 한 나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디 본인 나의 좀 일이 있어서 좀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네. 혹시 한 나중에 한 30분 정도 보강을 하면 어떨까? 오늘이요? 보강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시간대 좀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뭐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혼자서 근데 요 인버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이것이 뭐 간단하게 뭐 5분 10분에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강을 안 한다면 요 DCC 컨버터까지 마치는 걸 할게요. 우리 동훈이 학생 여러분 지금 그러면 뭐 DC AC 컨버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예. 목소리 안 들려. 예.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DCAC 이거는 우리가 안 하는 걸로 하고, 알죠? 여기까지 이거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 또 부담도 가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DCC 컨버터까지 한 거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교수님 저희가 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좀 미안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에 어느 정도 아마 전력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전력전자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아마 습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류 AC 즉 이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 알겠죠? 그 인버터인 경우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에어컨이 있죠. 그죠? 교류죠. 그죠? 출력이. 교류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걸 우리가 직류 교류 전력 변환 설명하기에는 뭐 짧은 시간에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 자,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는 것은 이처럼 직류를 우리가 교류로다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입력은 뭡니까? 직류예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전압 레벨을 갖고 있는 직류 전압입니다. 이 같은 직류 전압을 이지만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이걸 출력을 교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여러분한테 그 전력 밸런스의 가장 특징이 뭐라 했어요? 주어진 입력 전원에 대해서 출력은 뭡니까? 원하는 출력을 내는 거. 원래는 출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크기와 뭘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패턴, 크기, 그리고 만약에 교류인 경우 뭡니까? 주파수를 우리가 각각 뭡니까?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전력 변환 시스템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직류를 뭡니까? 이처럼 어떤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주파수죠. 그죠? 이 주파수와 그리고 Vm이죠. 그죠? 이거는 V 아웃입니다. 그러면 이 크기와 그러면 Vm과 그리고 각도 오메가 t죠. 요것을 서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어떤 이러한 동작 원리는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버터도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알죠? 추가적으로 다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 학생, 예, 교수님. 내가 무슨 얘기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인버터도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보강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주어진 시간에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 대신 시험 문제는 안 나갈 거예요. 알죠? 시험 범위는 인버터는 포함 안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는 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본 강의를 통해서 전력전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기사 혹은 나중에 졸업 후 진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또 하나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숙제 리포트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출 기한을 조금 늘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